한 번쯤 이런 경험 있으시죠? 왜 나는 열심히 노력했는데 원하는 걸 얻지 못했지? 정말 간절히 바랬는데 왜 결과는 정반대였을까? 시험, 취업, 연애, 사업, 건강. 우리는 어떤 일이 너무나 중요할 때 그걸 이뤄야만 한다는 집착에 사로잡히곤 합니다. 그런데 신기하게도 그럴수록 일이 자꾸 꼬이고 결과는 멀어지죠. 왜 그런 걸까요? 리얼리티 트랜서핑에서는 이 현상을 잉여 포텐셜이라는 개념으로 설명합니다. 그리고 이 개념을 이해하면 당신의 현실은 놀랍도록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잉여 포텐셜이란 무엇인가? 잉여 포텐셜이란 어떤 사람, 상황, 사건, 목표에 대한 너무나 과도한 중요성을 부여하는 심리 상태입니다. 예를 들어 이런 말들입니다. 이번 시험에 떨어지면 내 인생은 끝이야. 그 사람 없이는 나는 아무것도 아니야. 이번 투자에 성공하지 못하면 나는 망해. 꼭 인정받아야 돼. 그렇지 않으면 나는 실패자야. 이처럼 우리는 어떤 상황에 자신의 자존감, 존재 가치, 인생의 의미까지 모두 걸어버릴 때가 있습니다. 그 순간 그 대상은 자연스럽게 흐름 속에 있는 게 아니라 신격화된 존재가 되어버립니다. 그리고 그만큼 우리는 불안하고 긴장되고 두려우며 통제 욕구에 휩싸이게 됩니다. 잉여 포텐셜은 왜 현실을 방해할까요? 여기서 중요한 리얼리티 트랜서핑의 핵심 개념이 등장합니다. 모든 것은 균형을 이루려는 힘에 의해 조정된다. 트랜서핑에서는 이걸 균형력이라고 부릅니다. 바로 다음 개념으로 나와서 설명하게 되니 잠시 기다려주시면 되겠습니다. 당신이 어떤 것에 대해 너무 큰 중요성을 부여하면 현실은 그것을 과도한 에너지 상태로 인식합니다. 이때 균형력이 작동합니다. 목표에 다가가지 못하게 방해하거나 그것과의 거리를 멀어지게 만들면서 중요성을 줄이려고 하는 거죠. 이건 단순한 비유가 아닙니다. 실제 현실에서 다음과 같은 식으로 나타납니다. 긴장해서 실력 발휘를 못하거나 지나친 통제로 인간관계가 망가지거나 두려움으로 기회를 날리거나 너무 간절한 모습이 상대에게 부담을 주거나 성공에 대한 강박이 실패를 끌어옵니다. 결국 당신은 집착하는 순간 현실로부터 멀어지게 됩니다. 당신의 무의식은 계속해서 그것이 없다는 상태를 진동시키고 있기 때문이죠. 조금 더 쉽게 실생활에서 잉여 포텐셜의 예시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예시, 면접입니다. 한 청년이 대기업 최종 면접을 앞두고 있습니다. 이 회사에 붙지 않으면 안 된다는 생각에 전날 밤잠도 못 자고 계속 평소답지 않게 생각합니다. 결국 면접장에서는 긴장해서 목소리가 떨리고 질문에 답을 더듬습니다. 결과는 탈락입니다. 이유는 무엇일까요? 이 회사는 인생 전체라는 잉여 포텐셜 때문입니다. 그 압박이 현실의 흐름을 막은 겁니다. 두 번째 예시, 연애입니다. 누군가에게 너무 빠져서 집착하게 된 경우를 떠올려 보세요. 저 사람 아니면 안 돼. 나 없으면 안 될 거야. 이런 마음은 상대에게 부담을 주고 불편을 안겨주게 되죠. 결국 관계는 멀어지고 오히려 떠나게 만들죠. 이것도 잉여 포텐셜의 균형력 작용입니다. 세 번째, 성공에 대한 강박. 성공하지 않으면 나는 아무것도 아니야. 이런 생각은 우리가 현재를 즐기지 못하게 만들고 끊임없는 비교와 자기 비판으로 현재의 진동수를 낮추게 됩니다. 이 진동수는 결핍, 두려움, 불안한 현실을 끌어오고 결국 성공과는 멀어지는 결과를 낳게 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잉여 포텐셜을 내려놓을 수 있을까요? 트랜서핑은 말합니다. 중요성을 줄이는 순간 현실은 당신에게 협조하기 시작한다. 그렇다면 어떻게 중요성을 낮출 수 있을까요? 첫 번째는 내면의 균형 찾기입니다. 어떤 결과가 나와도 괜찮다는 여유를 갖는 것입니다. 잘 되면 좋고 안 돼도 괜찮아. 이 태도는 집착이 아니라 유연함입니다. 두 번째는 나를 중심으로 두기입니다. 어떤 대상을 신격화하지 않고 내 삶의 중심은 나 자신임을 인식합니다. 상대도 소중하지만 나는 나의 우주입니다. 세 번째, 결과보다 흐름에 집중하기. 결과에만 집착하다 보면 긴장하게 됩니다. 지금 이 순간의 흐름에 집중하면 현실은 자연스럽게 흘러갑니다. 네 번째, 대체 가능성 인정하기. 이게 아니어도
나는 충분히 다른 좋은 걸 만들 수 있어. 이 마음은 당신을 가능성의 공간과 연결시킵니다. 원하는 것을 놓을 때 현실은 오히려 가까워집니다. 우리는 놓아주는 것을 포기라고 생각하지만 리얼리티 트랜서핑에서는 그게 진짜 현실을 끌어오는 힘입니다. 무언가를 원한다면 그것을 신격화하지 말고 내가 선택할 수 있는 수많은 가능성 중 하나로 바라보세요. 그때 현실은 당신의 편이 됩니다. 다음은 균형력에 대해 얘기해 보겠습니다. 균형력이란 무엇인가? 리얼리티 트랜서핑의 핵심 개념 중 하나인 우주는 언제나 균형 상태를 유지하려 한다는 것입니다. 이때 말하는 균형은 물리적인 균형이 아니라 에너지적 균형, 즉 우리가 만들어내는 감정, 욕망, 공포, 집착 등의 에너지의 비대칭성을 조절하는 자연의 힘입니다. 이 힘이 바로 균형력입니다. 균형력은 현실 속에서 에너지의 과도한 치우침을 감지하고 그 치우침을 상쇄하여 전체 시스템의 안정성을 유지하려는 자연스러운 보정작용입니다. 우주는 특정 방향으로 너무 강한 에너지가 흐르면 그에 상응하는 반대의 에너지를 만들어내어 균형을 맞추려고 합니다. 이는 마치 자연이 고요한 수면 위에 돌을 하나 떨어뜨리면 일어나는 파동의 조화로운 되돌림 작용과 같습니다. 리얼리티 트랜서핑에 따르면 우리는 끊임없이 감정적 에너지를 생성하고 그것들이 현실이라는 거대한 바다에 파장을 일으킵니다. 그런데 어떤 감정이 너무 크거나 어떤 대상이나 상황에 잉여 포텐셜을 부여하게 되면 그 감정의 파장은 에너지장의 왜곡을 만듭니다. 그 왜곡이 일정 수준 이상으로 커지면 우주는 불균형 상태로 인식하고 이를 조정하려는 힘, 균형력이 작동하기 시작합니다. 이때 균형력은 다양한 방식으로 나타납니다. 상황이 어긋나거나 방해 요소가 생기거나 기대와 정반대의 결과가 나타나거나 심지어는 아예 기회 자체가 사라지기도 합니다. 내가 강하게 원할수록 현실은 그걸 더 강하게 밀어내는 구조입니다. 왜냐하면 그 욕망의 힘 자체가 불균형을 초래하고 있기 때문이죠. 균형력은 자연 법칙과도 닮아 있습니다. 이 개념은 물리학과 심리학의 법칙과도 유사합니다. 뉴턴의 제3법칙, 작용과 반작용. 모든 힘에는 그에 상응하는 반대 방향의 힘이 존재합니다. 심리적 에너지 역시 너무 강하게 특정 방향으로 흐르면 그에 맞서 작용하는 반대의 힘이 생겨납니다. 진자는 한쪽 끝으로 갈수록 속도가 줄어들고 결국 중심으로 되돌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인간의 감정, 생각, 행동 역시 극단에 가까워질수록 우주는 복원력을 발휘해 중심으로 회귀하게 됩니다. 사람의 마음과 신체는 기본적으로 안정적 상태를 유지하려는 본능적 메커니즘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이 우주의 작용과도 닮아 있습니다. 내가 만든 내면의 왜곡이 커질수록 현실은 그것을 보정하려는 방향으로 반응합니다. 균형력은 어떻게 현실을 바꿀까요? 첫 번째, 기회와 가능성을 제거하거나 숨깁니다. 내가 어떤 일에 절박함이나 필사적 노력을 보일수록 현실은 그 기회를 오히려 숨기거나 왜곡합니다. 이는 과한 의도가 만들어낸 불균형을 해소하려는 작업입니다. 두 번째, 반대 방향의 사건이 발생합니다. 누군가에게 반드시 성공해야 돼 라는 집착이 강하면 균형력은 실패에 가까운 사건을 끌어와서 균형을 맞춥니다. 이는 실패를 유도한 게 아니라 그 사람의 에너지 상태를 다시 중립으로 돌리기 위한 것입니다. 세 번째, 감정적 부조화를 야기합니다. 너무 큰 열망이나 공포는 마음속에 긴장과 자기 검열을 만듭니다. 균형력은 그 감정을 현실에 투사함으로써 결국 사람이 그 상태를 견디지 못하게 하거나 포기하게끔 유도합니다. 좀 더 이해하기 쉽게 균형력이 현실에서 어떻게 작동하는지 실제 예시를 들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죄책감이 만드는 현실 왜곡. 한 직장인이 동료에게 실수를 저질렀고 그 후로 계속 내가 너무 나쁜 사람 같아라는 죄책감에 시달리게 됩니다. 이 감정은 내부적으로 에너지 왜곡을 일으키고 균형력은 이를 해소하려는 움직임으로 현실에 작용합니다. 어떻게 작용할까요? 계속해서 유사한 실수를 반복하게 되는 환경이 생기고 더 큰 실수를 저지르게 되고 결국 자기 이미지를 완성하는 방향으로 현실이 흐르게 됩니다. 이건 무의식적으로 자신의 죄책감이 현실을 자기 합리화 방향으로 왜곡시킨 결과입니다. 균형력이 너는 그렇게 나쁜 사람은 아니야 라는 걸 알려주기보단 그 왜곡된 에너지 상태에서 맞는 현실을 보여주는 균형을 만들려 하는 거죠. 그 왜곡된 에너지 상태에 맞는 현실을 보여주며
균형을 만들려 한 거죠. 두 번째, 타인에게 인정받고 싶은 마음이 클수록 멀어지는 이유. 자신의 능력을 보여주고 싶어 하는 사람이 있다고 해볼게요. 그는 팀 회의에서 칭찬을 듣고 싶어 준비를 과하게 합니다. 하지만 발표 당일엔 오히려 긴장을 많이 해서 실수를 하고 사람들은 별 반응을 보이지 않습니다. 그는 낙심합니다. 왜 이렇게까지 했는데 잘 안 되는 거지? 여기서 작동한 건 균형력입니다. 그의 과한 인정 욕구는 자기 진동을 왜곡시켰고 우주는 그것을 무의식적으로 조정해서 중립적인 상태로 되돌리려고 한 겁니다. 즉, 에너지적 중립을 잃으면 현실에서도 불균형한 결과가 나타납니다. 세 번째, 자기 비하가 현실을 조작하는 방식입니다. 어떤 사람이 반복적으로 나는 뭘 해도 잘 안 돼. 난 왜 이렇게 못났을까? 라는 식의 자기 비하를 합니다. 이때 우주는 이 사람의 파동에 반응해서 그 자기 평가에 맞는 현실을 계속 공급합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균형력은 그 에너지의 왜곡이 극단으로 치닫지 않도록 또 다른 반작용도 제공합니다. 주변에서 누군가가 도와주려 하거나 예기치 않게 기회가 주어지기도 하죠. 하지만 당사자는 그 반작용을 무시하거나 스스로 거부합니다. 왜냐하면 그의 에너지가 그럴 자격 없음에 고정돼 있기 때문이죠. 이 역시 균형력이 작동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균형력은 항상 조정을 시도하지만 그 조정이 현실에서 어떻게 표현될지는 당사자의 수용 여부에 따라 달라집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균형력과 어떻게 조화롭게 살 수 있을까요? 감정의 힘을 객관적으로 봐야 합니다. 어떤 감정이든 커지기 시작한다고 느껴질 때 그 감정을 억제하려 하지 말고 이건 지금 내 에너지 상태를 불균형하게 하고 있다고 객관적으로 바라보는 연습이 필요합니다. 자각이 곧 균형을 지키는 연습입니다. 판단을 내려놓는 연습을 해야 합니다. 좋다, 나쁘다, 잘했다, 못했다. 이런 판단이 쌓일수록 내 에너지는 진동수의 변동을 겪습니다. 그것들이 모이면 내 진동수와 현실 사이의 간극이 커지고 균형력이 거칠게 개입하게 됩니다. 판단을 내려놓는 순간 현실은 당신에게 부드럽게 반응하기 시작합니다. 자신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균형력은 스스로에 대한 억압이 클수록 더 강하게 현실에 영향을 미칩니다. 그러나 당신이 나는 이 모습 그대로 괜찮아 라고 수용할 때 그 억눌림은 해소되고 균형력도 조용해집니다. 균형이란 외부의 통제가 아니라 내면의 자연스러움을 허용하는 데서 시작됩니다. 마무리를 해보자면 균형력은 당신이 원하는 현실을 방해하는 장애물이 아니라 자연이 당신에게 끊임없이 보내는 신호입니다. 당신이 너무 한쪽으로 치우쳤다면 현실은 반대 방향으로 흐릅니다. 하지만 당신이 자연스럽게 중심에 서 있다면 현실은 당신의 선택을 따라 흘러갑니다. 균형력을 막는 것이 아니라 조화롭게 함께 가야 되는 이유는 균형력은 우리를 괴롭히기 위한 힘이 아닙니다. 우주가 우리를 위한 시스템을 안정적으로 유지하려는 작용이기 때문에 이 힘과 싸우려고 하지 말고 협력하려는 태도가 중요합니다. 균형력은 중립의 미학을 얘기합니다. 균형력에 대한 요점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무언가를 너무 원하거나, 무언가를 너무 미워하거나, 누군가에게 너무 의지하거나, 어떤 상황을 너무 통제하려 할 때 반드시 균형력은 개입합니다. 해결책은 간단합니다. 중요성을 줄이고 에너지의 중립성을 회복하는 것. 그 순간 현실은 더 이상 밀어내지 않으며 원하는 방향으로 자연스럽게 흐르기 시작합니다. 오늘도 긴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